경매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만 보시면 경매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 어렵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오늘 설명드릴 경매 절차를 정리한 것인데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는 도대체 왜, 언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썼고 갚지 않으면 경매에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100% 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게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자를 막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야,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거고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야, 돈 갚아라 라고 독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연체를 몇 차례나 했다면 아마 못 갚을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은행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뭘? 경매를. 어떻게? 이 집을 팔아서 빌려간 돈을 갚게 해주세요. 즉, 팔아서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경매 시작이에요. 이렇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진짜인지 어떤지,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고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 나라에서 받아가야 될 세금은 있는지 등등 정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돼요. 결국 법원에서 경매로 이걸 팔고 이 빚을 정리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언제 이렇게 이 빚으로 빚잔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제까지 신고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바로 경매가 시작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로 경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은행 말고도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배당 요구 종길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하라고 알려줍니다. 당사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낙찰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다가구나 내가 입찰할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는지 아닌지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명도의 난이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당 요구를 했고 얼마라도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면 명도는 쉬워진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매가 되면요, 법원은 바빠집니다. 물건의 상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황조사랑 감정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현황조사는 누가 살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등등 집행관님을 파견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요. 이 내용은 현황조사서라는 걸로 법원에 제출이 되고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이 집이 도대체 지금 얼마냐. 그래서 법원에서 자격을 획득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감정을 하게 돼요. 경매에 나온 집 주변에 최대한 비슷한 애들은 과연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또 얼마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에 나온 집은 얼마 정도 하겠구나 라고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정가예요. 보통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감정가격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감정가격은 절대로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랑 그리고 실제에서 경매에 입찰하는 시점은 정말 빨라야 6개월, 보통은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감정한 가격과 지금의 시세는 1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는 정말 큰 의미를 두시지 말고 보셔야 되시고 꼭 현재 시세를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언제 경매를 시작할 건지 날짜를 바로 정하게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 사이트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경매 정보지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서 우편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최초 감정가, 즉 시작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비싸다면 지금 입찰하면 시세보다 당연히 더 비싸게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 일정 비율만큼 계속 낮추어서 다시 경매를 내놓게 되는데요. 서울은 20%씩, 나머지 지역은 30%씩 떨어져요. 경기도에 1억짜리 물건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유찰이 되면 7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고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낙찰받은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매각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때로는 불허가를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 매각 허가가 떨어지면요. 법원에서는 낙찰자한테 언제까지 나머지 돈을 납부를 하세요 라고 납부 기한이라는 걸 줘요. 낙찰자는 이 기한 안에 돈을 마련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낙찰을 받고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시세보다 낙찰을 비싸게 받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해서 돈 문제가 생겨서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사례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잔금 못 내는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낙찰자가 낸 보증금을 전부를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매에 내놓게 되죠. 돈을 받아야 될 은행이 돈을 당연히 못 받았으니까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재매각이라고 하고요. 문제없이 돈을 다 납부했다면 등기부 등본에 바로서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 집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명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보분들이 경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명도입니다. 낙찰자는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나가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언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비협조적인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처음이신 분들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아요. 경매라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돈을 빌려 쓴 사람을 구제하는 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하셔야 돼요.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임차인이 나에게 협조적일지 아닐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배당입니다. 낙찰자가 우리가 돈을 다 법원한테 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쓰느냐? 바로 빚잔치를 하게 돼요. 누구 돈 받을 사람 언제까지 오세요? 라고 하는 배당인데요.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가 아주 손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내보내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경매를 해보겠다고 하면 아마 많이들 말리실 겁니다. 위험하고 참 몹쓸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고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빚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된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경매에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매를 너무 무서워하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거든요. 오늘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법원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